네, 보시면 종로 5월이 되겠습니다. 종로 5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하지만 아직 없는 의미로 무난했습니다. 너무 쉬운 7번 빼고야 딱히 어려울 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앞에서 질문하신 거. 네, 1, 2, 3 없었고 4, 5, 6, 7까지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5번이요. 5번 또 오랜만이네요. 5번에 보시면 다음에 내용으로 네, 보시면 단어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하는 걸 알맞지 않은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면 진시황이 진단하는 초주정 시대의 사회적 혼란을 제압하고 통일의 위험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준이었죠. 법가제도를 정비하고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력을 통해 우리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진나라가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데에는 당연히 법가가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위에 보시면 사회적 제약, 사회적 혼란을 갖다 뭐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압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게 일단 제일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문단에 설명이 있습니다. 진나라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꼭대기에 가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면 법가가 현실적이면서 정치사를 강했는데 진나라가 초주정부 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는데 뭐했다? 기여했다가 있었기 때문에 1번 설명은 똑같은 설명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는 법가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농업, 의학 등 기술 분야의 학문을 집중적으로 모아려고 했다. 육성하려고 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앞에 가보시면 내용에서 있었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통일 후에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었고요. 특히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농업, 의학 등의 기술 분야를 모였다 장려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뒤에 나와 있는 2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거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명가의 사상가들은 진시황의 법과제도의 정비를 통해 과거의 상식을 회복하려 한 정책을 비판했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누구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법가가 아닌 누구로 간다? 명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 명가는 밑에 있었죠. 밑에 보시면 다른 학파에 비해서 어쨌든 계속력이 약했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학문적인 탐구를 매개로 했던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가보면 법가를 비판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아직 홀란드였었고요.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어딨냐? 맨 마지막에 여기다. 여기 진나라는 초기부터 과거의 상식을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강력한 군주의 통치를 바탕으로 한 통일국가로서 혼란기 동안 흔들렸던 법가제도를 바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명가는 이 상식을 갖다 뭐했다? 부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기 3번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씩 다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 주변 국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거, 영토 확장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찾았었어야 되겠죠. 이러면 아무래도 여기 없으면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쭉 가보시면 영토 확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한비자, 원래는 한비자의 설명에서 있었냐? 어딨냐? 영토 확장 설명하는 거 여기 있다. 군사력 강화와 그 다음에 국토 확장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과랑 관련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충분히 어쨌든 내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명가의 사상가들은 초주정부 시대의 사회적 혼란이 만연했던 이유를 분석하였지만 실제 정치에 참여하여 바로잡으려고 하진 않았다. 그럼 명가는 정치에 참여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역시나 정치적 참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얘네가 실제 뭐였었습니까? 목표였던 거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참여했었다라고 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는 7번은 맞으셨고요. 7번이 원래는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 공선용을 배우긴 했지만 아무래도 흰말을 말이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백석을 배웠는데 변석하고 어쨌든 백석하고만
나눴지 사실 그걸 또 세분화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까지만 해도 긍정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나누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어쨌든 불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난히 맞았으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13번까지 질문하실 거예요. 여기 웬일로 들어? 네, 여기도 무난하게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무난하게 더 맞으셨네요. 14, 17번 틀렸으면 이건 뭐 화학 때도 쳐야죠. 요거는 화학뿐만 아니라 화학 때도 배우고요. 네, 원음 때도 배우고요. 너무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특히 17번은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 나왔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화학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도 어제도 우리 예고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뭐 수소가 들어오면 어쨌든 이온화 과정을 거쳐서 수소가 전자를 일으켜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H 플러스가 되고 산화 전극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해지방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막는다고 했었고 불필요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이쪽으로 넘기면서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물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2번이었고요. 뒤에 보시면 문항입니다. 찬성감 이론을 써줬었는데요. 뭐 내용의 절반이 화춘이나 심씨가 누굴 괴롭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진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틀린 거 있을까요? 틀린 건 있는데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서 22, 26번에 그 고3국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이거는 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해도 2번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앞에 시조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이건 옛날에 개념교재에서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 푸른 하늘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하는 말일까? 화자의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외쳐 불러 이르기를 월 화원 역시나 달이 뜬 화원에 겨워 갈 때 적막한 공규는 빈방인데 여기 규자가 안여자 규자입니다. 그러면 안여자의 빈방에 더진 듯 홀로 이제 혼자 님을 그리워 차마 못 살래라 하고 여기가 잦은다고 했죠. 이게 화자의 말이었습니다. 부디 한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기러기한테. 그랬더니 기러기가 뭐라고 해요? 우리도 님을 보러 밖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할 동 말동 하노라 해서 사실상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누구한테? 기러기한테 말을 걸었던 거였었기 때문에 둘이 대화하고 있는 대화체가 됩니다. 그러면 기러기는 당연히 뭐가 쓰인 것이 되겠습니까? 의나가 되겠습니다. 뭐 감정이입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기 울고 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였었고요. 그 대화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이제 얘였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고산 구곡담이 공간적 배경입니다. 실제로 그 지금은 북한 쪽에 있지만 고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고산 타령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아홉분이 계곡을 사람이 모르더니 올림푸스에서 배웠었어요. 그 이거 다 남한테 없는 이유가 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풀베고 집지어 번님네 다 오신다. 어지와 감탄사였고요. 무의를 갖다가 상상하고 그 무의는 누가 있었어요? 주자를 갖다가 상상하고 주자가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추자 할까의 학추자는 학문수양과 결국 얘가 무의산에서 학문수양과 자연신화였는데 이걸 배우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디에서 하겠다 지금은 고산에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극은 어디매요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답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 2수서부터 10수까지가요. 문답 구조가 반복돼서 통일성을 주고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 곡에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각 곡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와요. 하나 빼고 중간에 있는 하나 빼고 그 다음에 하루의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꽃바위 위에 춘만 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벽파 시냇물에 꽃을 띄워 세속으로 보내노라.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을 모르니 알게 하고 싶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리법이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봄이 들어왔었고요. 그런 다음에 사국은 어디냐? 소나무 벼랑에 해가 넘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오후가 됩니다. 그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가 2곡이고 여기 4곡이니까 3곡은 뭐가 되겠다? 오전이 나옵니다. 아침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인천 자연이 깊도록 좋으니 흥의 경험 하노라라고 썼기 때문에 자연신화 안 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국과 여기 중간에 일곡이 빠졌잖아요. 일곡이 오전이에요. 그 다음에 삼곡이 여름이고요. 얘가 아마 일곡일 거고요. 여름이 삼곡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웃긴 거 보자. 수능 완성에는 오전하고 오전하고 봄이 나왔을걸요? 이렇게 나왔는데 바꿔서 나왔습니다. 뭐 그런 거 있었고요. 은병이 네모치고 별표예요. 왜냐면 은병은 계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별표입니다. 그래서 수변장사는 물가의 정자는 소색, 깨끗함도 끝이 없다. 이하 중에 강함, 한문 강의도 하려니와 영어를 자연치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뭐가 없다? 계절과 시간이 없는데 이 계절과 시간이 없는 게 이 서사랑 원래 일수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원래 육수인데 일수랑 육수라고 합니다. 1수부터 10수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딱 1수랑 여기 중간에 해당하는 여기만 없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푸남은 가을이었었고요. 지금의 가을의 경치에서 자연친화하는 거. 그 다음에 달이 밝다라고 했으니까 밤이었었고요. 밤에 어쨌든 자연친화하는 걸 쓰겠습니다. 그 빠진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화원 하나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 못 빠졌다? 겨울 하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선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질문하실 거예요. 2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에 보면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 간 적절한 거였었는데요. 가나다의 나라는 비현실적인 경험, 나의 비현실적인 경험은 안 나옵니다. 그쵸? 네, 다 현실적인 것이 되고요. 나와 달리 가는 단정적인 서술을 통해 화자의 의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그냥 뭐밖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이별로 인한 슬픔이죠. 그거밖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와 달리 가나는 바람직한 본보기를 떠올린다? 여기서 바람직한 본보기 없습니다. 그쵸? 반어적 표현을 다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의문을, 그 다음에 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갖다 활용해서 주관적에 대해 전달하고 있거든요. 5분 맞죠? 그쵸? 그 나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은 뭐였었냐면 쭉 가보시면 뭐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사람이 승질을 몰래 알게 하는 게 어떠니 알게 하고 싶다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의문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치? 근데 저게 도대체 의문 그냥 의문인 거죠. 뭐. 의문문을 통해서 어쨌든 정서를 드러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개혁가 의문 제기를 한 게 아니라 개혁 이거는 그냥 의문문을 통해서 뭐를 했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서를 드러낸 거죠. 억가이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알겠어요? 이거였었고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추측, 걷는 것 같다 있었죠. 그쵸? 이런 데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추측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문문을 활용해서 정서를 드러냈다는 뜻이었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에 다 틀렸거든요. 여기도 단정천수 완전 틀렸고요. 그쵸? 그래서 얘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서리법을 통해서 여기는 추측의 종결함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질문하실 거. 옆에 25번이요. 이것도 찬찬히 보셨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육어가 그윽한 데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육어가 자체가 동그라미였었죠. 자연친화였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청민한 삶이니까 결국은 이 수선안거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삶 또는 자연친화의 삶이 되겠죠. 되게 말이 틀렸는데 주어목과 고사일 때는 누가 짜릴 수 있죠? 자연과 교감하며 풍류를 즐기는 장소 맞죠? 자연친화 들어가고요. 사람의 승질을 모르니 알게 하는 어떤 애는 알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자부심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다 이런 의미고요. 나무들이 떨군 그 잎을 보며 생과 사의 소식을 떠올리는 모습은 보세요. 나무들이 떨군 그 잎은 죽었던 거였었죠. 그래서 생과 사의 소식을 실제로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생성과 뭐에 있다? 소멸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옥진금이와 고조는 육어의 즐거움, 그렇죠? 옥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거문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윽하게 사는 자연신화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수단 맞고요. 옹달샘과 솔가리는 여기를 맞아. 근데 다의 옹달샘과 솔가리는 수선한 거를 제한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수선한 거라고 하는 게 뭐였었어요? 자연신화잖아요. 근데 이건 제한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바로 뭐였다? 거처 주변에 제한된 영역에서 소박한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가 제한하는 영역으로 수선한 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영역에서 이걸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봐봐. 여기서 이거 여기서 어디 있었지? 여기 아닌가? 이 앞에 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공간이었던 거였어요? 나는 요즘 옹달샘으로 물길로 가는 길에 재미를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는 솔가리가 수북히 쌓여있어 그게 카페 위를 걷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공간이다? 수선 안거를 하는 공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가 수선 안거를 뭐 하지는 않는다.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하는 무슨 영역이다? 제한된 영역이다. 이렇게 했으면 맞지. 맞아? 수선 안거를 하는 제한된 영역이다라고 하면 맞는데 얘네가 제한하는 영역은 아니지. 알겠어요? 제한된 거지. 이거 사설이라 이거. 그럼요. 이게 종로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높습니다. 이게 7번 문제가 얘는 이게 종로이거든요. 평가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설. 그 다음에 원비동 시인이었었습니다. 30번까지요. 어디 네, 이것도 재미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현대시 두 작품이었었습니다. 수천리를 그래서 다루셨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칠승호의 공터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고요. 네, 34번입니다. 34번도 지금 보면 보기 활용하는 문제인데 그 양기자의 원비동 시인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였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34번이니까 이거 아니고 다음 거. 일단 수천리는 누가 죽었어요? 네, 그 누이 동생이 죽었던 거였었죠. 그 누이 동생을 생각하면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었다고 인식한 것은 현재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슬픔 맞습니다. 더구나 추상적 생각을 갖다 뭐했다? 촉각화시켰다고 했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을 흰나무처럼 여의었다가 체온이 꺼져버렸다고 인식한 것은 사실상 뭐했다? 죽었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맞네요. 나의 화자가 공터를 빈 상태로 인식한 것은 공터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한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보편적 인식이 들어간다고 봤는데요. 실제로 왼쪽에 보시면 공터가 비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을 들어있던 거였었고 그 인식과 다른 새로운 인식이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나의 화자가 공터를 늘 새로운 거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역설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공터에 대한 이게 바로 뭐다? 새로운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벽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일반적인 인식, 가득 차 있다는 게 새로운 인식, 뭐 이건 뭐 틀릴 리가 없습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가 도마뱀이나 새의 발자국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마뱀이나 새의 힘과 공터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있다고 봤다. 일로 와.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럼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람이었었습니다. 그쵸? 네,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바람은 뭐를 갖다 피운다? 꽃을 갖다 피운다고 했었습니다. 또 그들의 늙고 시름의 공터는 말이 없습니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희생,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밝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그런 다음에 새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 또 그것들은 뭐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하늘의 빗방울의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그 모일 것이다. 왕의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얘네의 행위가 역동성을 저하하고 있다는 하는 인식이 반영됐다. 그러려면 여기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가 나야 되는데 역동적 요소를 뭐한다고 했어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쟤네가 발자국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역동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고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역시 역동성을 저하하고 있다는 설명이 위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관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역동성이 저하된다기보다는 어쨌든 시간이 흘러면 모든 것들이 또 사라진다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통은. 그래서 또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휘에서 39번 틀리는 시에 많긴 했지만 혹시나 앞에 35, 36, 37에서 틀리신 거 네, 뒤에 것도 괜찮았고요. 뒤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 모의고사 좀 더 어려운 걸 들어보겠죠? No. 뭐가 두둔하고 있는지 뭐 정신 봐야 뭘 정지? 무조건 봐야 되는 뭘 정지해요, 정지. 그러니까 솔직히 수능을 봐야 되는 아름다운 올해 나온 모의고사 여기 100개 솔직히 이번에 아니면 최저 안 맞춰도 되거든요. 그래도 맞춰야 되는데 좀 있는데 저는 7월 인투스 여기 다 있어요. 선택 과목까지. 요즘 느끼는 게 입시 특히 학교는 돈 주변에서 제가 어디까지 가면 점대가 한이게 나는 거 그럼요. 좋습니다. 그냥 결국 돈이 역시나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생기고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돈을 줘.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네, 엄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매가 지난 시간에 단어까지 다 했던 것 같은 엄매 출발입니다. 이제 용어는 에이 설마요. 왜 너무 느려요? 요건 한 차례라고 너무 느려요?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팩트인데. 용원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단어까지가 주도부터 범위라서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용어는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위에까지 다 썼던 것 같고요. 일단 용어는 뭐 다른 것보다는 서술어로 쓰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호를 받는다는 게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사는 성질이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얘네 둘을 모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구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얘네들의 뭐가 다르다? 활용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구분 방법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총 5가지가 있었죠. 이미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현재 시제 선어원어의 니은과 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그러니까 여기서 붙을 수 있는 건 동사, 안 붙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현재 시제 선어원 어휘였었고요. 그리고 선어원 어휘는 제발 앞에도 줄이 있고 뒤에도 줄이 있습니다. 어간하고 그 다음에 어만 어휘가 붙어야 됩니다. 선어원 어휘라는 것은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헷갈렸던 건데요. 왜 헷갈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현재 시제의 관형사용 어미 늘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용 어미가 있었죠. 이미 작년에 시제에서 배웠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명령형이랑 청형인데요. 세 번째는 얘를 갖다가 어라로 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청형은 뭐뭐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동사에도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옆에다가 조심이 있는데 이 아라, 어라가 뭐로 쓰일 때도 있어요. 감탄문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감탄형 어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감탄형 어미는 동사에도 쓸 수 있고 형사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워라가 되죠. 그럼 왜 되느냐? 명령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되는 거였다? 감탄이라서 되는 거예요. 예뻐라도 됩니다. 와 예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탄입니다. 그래서 감탄일 때는 형용사가 아라오라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또 낚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예뻐라가 감탄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어간에 목적어를 나타내는 여고 고자를 붙일 수 있지만 하나 더 쓸 수 있죠. 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인 의여고와 뭐뭐 고자, 뭐뭐 의어는 동사에는 붙을 수 있지만 형사에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뭐 네 가지 점으로 나와 있지만 천이란 명령을 또 나누면 5가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일단 알아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끝이죠? 그리고 나서는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면 관형사는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제일 중요하죠. 네, 관형사는 거듭 얘기하지만 누굴 꾸며주는 거 있었고요. 일단 얘네들 수식어 자체가 꾸며주는, 말을 꾸며주는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관형사는 첫 번째 누굴 갖다 꾸며주고요. 체험이 갖다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얘는 절대 누구랑 결합할 수가 없다?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전체 조사랑 결합할 수가 없고요. 그래와서는 밑에 보시면 성상관형사나 수관형사가 있는데 성상관형사에서는 세, 헌, 옛, 맨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시고요. 쉼표 찍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갖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까 35번 정답이었었죠. 모모와 과가 없는 다르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였다? 관형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35번의 정답이 2번인데요. 거기에 다름이 나왔습니다. 그걸 형용사에다가 관형사용이 니은이 붙었다고 봤는데 앞에 와가가 없어서 뭐였다? 다름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운 애들은 다 맞아야 됩니다. 네. 세헌 옛 그 다음에 오래 네, 그래서 올해까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래서 얘네들은 다 띄어쓰기하고 뒤에 체험 나오겠죠. 네, 일반적인 건 세헌, 옛, 모두 온다 이 정도로 외우라고 하고 맨, 다른, 올해 뭐 이런 애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지시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애들까지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어떤, 무슨 그런 다음에 수가형사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띄어쓰기하고 뒤에 무 나온다고 했었다. 단위명사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의존명사 중에서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온다고 했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네 사까지인데요. 한, 두, 세, 네 얘네들은 뭐로 쓰일 수가 없다? 수사는 아닙니다. 네, 얘네들은 수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있는 5은 관형사이면서 뭐다? 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었죠. 너네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세가 정답이었었습니다. 왜냐면 관형사로만 쓰일 수 있는 애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세, 네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시간도 참 빨라요. 자,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참고 1학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작년 이것 때문에 무슨 생각했는지 뭐? 공인들 벌써 이렇게까지 끝나서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끝나있거든요. 아무튼 무슨 이제 고3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부사가 되겠습니다. 부사는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부사를 쓰는데요.
그 부사는 크게 뭐로 나눠진다? 일단은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눠집니다. 성분은 총 몇 가지가 있었냐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부사인데 성상부사가 되겠습니다. 성질을 나타내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만 3개 정도만 쓸 건데 매우, 아주, 많이 이런 애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사는 성상부사는 저 관형사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시부사가 되겠는데요. 지시부사는 역시나 삼형제, 이리, 그리, 저리가 되겠고요. 물론 다 뒤에를 띄어쓰기하고 다 뭐가 나오나? 용언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나 삼형제죠.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사는 이미 부정문에서 배웠지만 아니, 그 다음에 줄여서 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못이 있습니다. 아니, 안, 못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무슨 부사가 있었다. 이거는 그냥 의성부사랑 그 다음에 의태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부사는 그냥 하나씩만 쓰면 애들이 좋아하는 의를 넣어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하늘 쓰시면 되겠죠. 살살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었기 때문에 이 성분부사보다도 이 문장부사 때문에 온 거였었죠. 그래서 문장부사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무슨 부사였다? 양태부사가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갖다가 어쨌든 표현하는 거였었는데요. 태도를 표현하는 거였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나 과연, 설마, 그 다음에 도대체, 다행히, 그리고 최근에 모의고사 나왔었던 것은 모름지기가 있었습니다. 모름지기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접속이 있습니다. 접속은 그리고 그러나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은데요. 위에 것도 과연 설마 도대체 다행히 모름지기 엄청 많죠. 근데 이제 기억이 비로 실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만약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수특이랑 수학의 차이점이 뭐예요? 수특이랑 수학의 차이점이 수특은 이제 4개역으로 되어 있고요. 수학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거네요. 이렇게 한 거네요. 그래서 앞에 유형편에서 똑같이 모의고사 각각의 영역별로 한 지문씩밖에 안 나오고요. 그 뒤에는 5회분의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는 좀 더 지문도 길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엄청 높은 건 아니고 그냥 풀 수 없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높은데 딱히 우리가 배우는 유형하고 진짜 잘 연계되어 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옛날 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뚝배기에 보면 이거 하나는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형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사가 안 본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부사는요, 일단은 격조사를 취할 수는 없지만 보조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조사는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하고 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다음에 뭐를 붙이거나 도를 갖다가 붙이거나 아직 다음에 뭐를 붙이는 거 은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도, 은, 는 이렇게까지가 사실상 뭐가 되겠다? 그 부사에 붙는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와주시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주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요. 얘네 둘은 용언을 꾸며주는 거였었고요. 얘네 둘은 문장을 꾸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는 꾸며주는 거에 대해서 관형사랑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는데요. 여기 아주는 세를 꾸며주고요. 관형사. 매우는 자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번째 게 별표인데
바로가 너와 같은 모를 갖다 꾸며줄 수 있다. 체험을 수식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바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고, 예를 들면 겨우 둘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겨우가 누굴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체험을 꾸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의고사 나오는 것은 거의 다 바로하고 너가 나옵니다. 바로하고 겨우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고요. 그러고서는 세 번째는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자유로운데요. 이것도 누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였습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관형사의 비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관형사는 무조건 꾸며주는데 앞에 와야 됩니다. 꾸며주는데 앞에 와야 되고요. 하지만 부사는 앞에 올 수도 있고 맨 앞에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밑에 거는 어쨌든 방금 다 설명했죠. 뭐 문장부사도 있고 성분부사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오른쪽에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형이 되겠습니다. 관계형은 세 가지가 있죠. 그 우선은 제일 첫 번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격조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건 뭐였다? 보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 글자씩만 쓰라고 하는데 여기가 격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뭐가 되겠다? 보조사입니다. 이거 외에도 앞뒤를 연결해주는 또 뭐가 있다? 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시면 여기도 지금 격조사 일정한 자격을, 체험을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였었고요. 체험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거였었고요. 7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가가 있었는데 이가 밑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얘는 주격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격과 복격이 될 수 있겠고요. 깨서는 주격이었습니다. 을르는 목적격이었었고요. 이다는 서술격이었었고요. 의는 관역격입니다. 그리고 에에서 의로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에는 일단 부사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에서는 주격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습니다. 부사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치는 게 몇 개 있었죠? 에서랑 이가가 별표가 되어 있고요. 2개씩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의로는 부사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야는 합격이었습니다. 뭐 부사격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부사격은 에게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렇죠? 에게. 뭐 위에는 부사격만 더 쓰는 편인데요. 에게, 의로, 의로 있다 참.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와가가 빠졌지, 그치? 이 와가는 얘도 별표가 됩니다. 지금 별표 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가, 에서, 와가가 됩니다. 얘는 별표 치는 이유로 오른쪽에 다시 쓸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다가 있습니다. 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쓰라고 하냐면 한태를 꼭 쓰라고 해요. 이 한태가 예전에 보조사가 아닌 것을 했을 때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의로 써도 있긴 한데 뭐 걔네들은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두고요. 한태가 부사격이에요. 네, 한태는 부사격입니다. 그래서는 보조사가 있는데요. 은들은 대조. 얘는 그냥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밑줄였었고요. 저 얘기하고 와라고 그러는 얘네는 다 부사격. 쟤는 다. 얘네는 다 부사격입니다. 부사격 더 써준 겁니다. 부사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은들이 대조, 많이 단독, 도가 포함인데요. 슈퍼 찍고 역시나 누가 또 있었다? 밖에가 있습니다. 밖에도 저기 왼쪽에 있는 만화랑 똑같죠? 단독이었습니다. 다만 서술어를 쓰는 형태가 달라요. 나는 너만 있다가 있고요. 나는 너밖에 없다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모조차, 마저까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였다? 얘네들은 포함입니다. 까지. 포함이었었고요. 그리고 제일 요즘 들어서 시험제가 많이 나오는 게 부터입니다. 부터는 뭐였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로 보면 부사격이 아니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가 있습니다. 높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나 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든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쓰는 거였었냐면 그 앞에 부정칭 대명사 할 때 썼던 거였었죠. 부정칭 뒤에 쓰는. 얘네들은 부정칭. 그냥 부정칭이라고 쓰면 돼요. 보통은 부정칭 뒤에서 정해지지 않은 전체를 나타낼 때 쓰는 보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맨 밑에 보시면 접속조사가 되겠는데요. 접속조사에서 와가 발표가 되겠고 얘가 격식이고요. 나머지 얘네 둘이 기격식입니다. 얘네들은 반드시 띄어쓰기 하고 뒤에 누구 나옵니다. 접속조사니까 체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빈 공간이라고 뭘 쓰라고 하냐면 일단 지금 보면 조사가 몇 가지로 쓰는 게 있다. 조사 중에 몇 가지 기능을 하는 애가 있었다. 지금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별표인데 그 첫 번째 1번이 누구였었고요? 이가였습니다. 그럼 이가는 주격하고 뭐가 있었다고 했었고요? 복격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럼 주격하고 복격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다? 되게 쉬워요. 복격은 뒤에 누구랑 누가 온다? 되다? 아니다가 오면 복격이 되고요. 안 오면 주격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뭐였었고요? 2번은 에서였었습니다. 에서는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뭐였었고요? 하나는 주격이었었고요. 하나는 뭐였다? 부사격이 되겠습니다. 네, 대단하다가 뒤에 나오면 복격입니다. 앞에 있는 이가 내가 학생이 되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건 주격이지만 대단하다 앞에 있는 건 복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에서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서에서는 주격이 되는 게 이제 뭐 쓰냐면 얘는 단체를 나타내는 무슨 명사? 무정명사가 있습니다. 단체를 나타내는 무정명사가 있어요. 그 뒤에서는 주격입니다. 보통은 거의 대부분 뭐가 나와요? 학교가 나옵니다. 학교. 그래서 충주고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리고 무조건 얘는 어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맨 앞에 나와 있으면 맨 앞에에서만 단독으로 나왔어.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한 85% 이상, 아니 90% 이상은 다 뭐다? 주격으로 봅니다. 맨 앞에 튀어나왔어. 아니 열심히 일어나려나? 엄마한테 전화할 걸 그냥 오늘도 주무시던 되지 않는 거니까. 어떡할 걸. 네, 저희 엄마가 지금 그러니까 전화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리고 부사격이 되겠습니다. 부사격은 거듭 얘기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얘는 다시 하나는 뭐였냐면 처소가 되고요. 처소 우리가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발점이에요. 이것도 그냥 근데 얘네들 있잖아. 맨 앞에 웬만하면 주어가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얘인데 원래 얘를 써주는데 나는 충고에서 뭐였다? 충고에서 놀았다. 그럼 이건 놀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충고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 밑에 출발점은 나는 충고에서 떠났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얘가 출발한 장소냐 아니면 얘가 어떻게 놀았던 장소냐 이런 차이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뭐였냐면 충고에서 축제를 개최했다니까 아예 주어가 안 보이잖아요. 맨 앞에 그쵸? 그런 형태로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도 2020년 고2 6월입니다. 문제 나왔었던 거. 얘네 셋이 다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였냐면 와과가 되겠습니다. 와가도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뭐가 있었고요? 부사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었다? 접속이 있습니다. 얘는 엄청 쉬워요. 부사격은 띄어쓰기하고 웬만하면 누가 나오고요? 용어 나오고요. 얘는 접속이니까 띄어쓰기하고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 체험 나와야 된다. 이런 형태에서 구분됩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3인방이죠. 보조사를 빼고 나서는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 필기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감탄사는 사실 뭐 필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동일성을 띠고 있는 거였었고요. 혼자 쓸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맨 앞에서 쉼을 찍히거나 뭘 찍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서 독립원이나 어쨌든 감탄사는 여기 앞에 쉼표가 이렇게 딱 찍히거나 여기 아니면 감탄사가 느낌표가 딱 오면 웬만하면 뭐가 되겠다? 감탄사가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모 플러스 여기서는 문장 선포에서는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절대 명사 플러스 혹격조사는 포함한다 안 한다? 혹격조사
이거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사 단독으로 나오는 것도 역시나 뭐가 아니다?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동미어에는 들어가는데 문장 성분에는 들어가는데 품사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얘는 감탄사 아니야. 네, 감탄사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원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맨 밑에 드넓은 비공간이 있을 겁니다. 네, 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더 크게 해야 돼. 곱하기 4로 가야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있을 거냐면 여기 완전 왼쪽 서클 붙였어야 돼요. 뭐 있으냐면 8개 있을 거예요. 품사의 통용입니다. 그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역시나 하나의 단어가 한 단어가 몇 가지의 품사로 나타난다. 한 단어가 두 가지의 어쨌든 품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품사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이 바로 누구랑 누굴 구분하는 겁니다. 1번 의존명사랑 누굴 구분한다? 1학년 때도 배웠던 거 조사를 갖다 구분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1번이었죠. 의존명사랑 조사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품사로 기능하는 겁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품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그 2명이었었죠. 3명이었었죠. 대로만큼 뿐이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도 적었었습니다. 의존명사에서. 그럼 대로만큼 뿐은요. 앞에 누가 오면 채원이 오면 얘네들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얘네는 뭐가 된다? 조사가 됩니다. 하지만 앞에 용언에 뭐가 오면 용언에 관형사형이 오면 얘네들은 뭐 해야 된다?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애들이 오면 무조건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얘네들은 무슨 명사가 된다? 의존명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존명사. 네, 이건 1학년 때 그 1학기 기말고사였었죠. 가장 빨리 해야 되는 뭐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죠. 아이고 오늘도 폭염 보네요. 어제 재난문자를 어제 지난주에 계속 지진 나고 저희가 정규고에도 수업 보면 갑자기 지진 난다 해가지고 나는 진동을 해놨는데 애들은 다 소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막 삐삐삐 하는 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의자 밑으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했는데 전라고 알았어. 네 그랬더라고요. 전라도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번은 바로 뭐였었냐면 2번은 그냥 일단 무난한 애들부터 하면 수사랑 수가형사가 되겠습니다. 수사랑 수가형사가 되겠고요. 수사랑 수가형사 있었고요. 그 수사에서는 일단 뭐 있었고요. 예전에 맨날 하나하고 하나 썼는데 잘못 쓴 거더라고요. 똑같아야 되는데 안 똑같은 거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과 몇 개를 샀다? 사과 5을 샀다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건 사과 5 띄우고 개를 샀다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걸 나누는 핵심은 뭐였냐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조사가 붙었느냐 아니면 뭐가 됐느냐 띄어쓰기가 됐느냐 이 두 가지가 이 품사의 통용을 밝히는 가장 핵심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5 다음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고요? 수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밑에는 띄어쓰기를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수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였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였었냐면 똑같은 건데요. 대명사랑 이제 누굴 구분하는 거였다? 지시관형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관형사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대명사랑 관형사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는 학생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붙었어요? 조사 붙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학생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위에 거와 밑에 거의 차이점이 뭔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위에 거는 는이라는 조사가 붙었고 밑에 거는 뭐였다? 띄어쓰기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가 뭐가 되겠고요? 한 글자만 쓰잖아요. 대명사고요. 밑에 게 뭐가 되는 거였습니까?
관형사입니다. 일단 먼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것도 뭐 늘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모의고사는. 그런 다음에 4번은 이제 뭐였었고요. 4번은 진짜 별표인데요. 완전 진짜 별표. 여기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2017년은 이 유형의 모의고사가 3번인가 4번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마어마했는데 바로 뭐였었냐면 관형사랑 명사를 구분합니다. 관형사랑 명사예요. 바로 뭐였었냐면 요거였었어요. 사실적 묘사가 있어요. 사실적 띄우고 묘사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적인 묘사예요. 사실적인 묘사.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위에 거는 띄어쓰기 돼 있지만 밑에는 뭐가 붙었어요? 인이 붙었어요. 그럼 위에 거는 띄어쓰기 돼 있는 얘가 뭐였다? 관형사였었고요. 밑에 거는 뭐가 되겠다? 명사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인이 붙었다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이 명사를 뭐로 바꿔주는? 관형사로 바꿔주는 관형사와 전미사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사실적 다음에 인이 붙었어요. 인은 뭐예요? 얘는 서술교 조사예요. 서술교 조사 이다에다가 니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교 뭐가 붙었기 때문에 조사가 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사는 누구한테 붙는 거기 때문에 명사한테 붙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래서 사실적인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적 띄우고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적 띄우고 인간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관형사예요. 근데 지적인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명사가. 그래서 한 번은 지적이 나왔고 한 번은 사실적이 나왔고 한 번은 또 뭐 다른 게 비슷하게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서는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조사랑 부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랑 어쨌든 부사가 된다. 조사랑 부사인데 두 명이 있어요. 뭐였으면 나 가치가 있어요. 나같이 살지 마라고 했어. 살지 마.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살자라고 했어요. 얘도 역시나 뭐가 되겠어요? 뭐만 보면 돼요? 얘는 띄어쓰기 안 했어요. 나같이는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랑 같이 붙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였어요? 조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는 띄어쓰기, 앞뒤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앞뒤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위에다가 하나만 적으면 나보다 나음이 있어요. 나보다 나음이 있어. 그런 다음에 보다 나음이 있어. 그럼 위에 거는 뭘까요? 위에 거는 조사, 밑에 거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면 뒤에 요거 나오면 부사고요.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항상 그게 체형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애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체형이 있냐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체형이 있냐, 조사가 있냐, 아니면 띄어쓰기가 됐냐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였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앞으로 보시면 녹화인잖아. 없으면 포스트잇 주려고 그랬지. 포스트잇 있어. 포스트잇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명사랑 뭐가 되냐면 명사랑 부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부사. 뭘 쓰냐면 잘못을 했다. 그 다음에 잘못했다. 네, 이겁니다. 위에 거는 뭐가 되겠고요? 네, 위에 거는 명사입니다. 조사부터 명사고요. 밑에 거는 바로 띄어쓰기하고 했다를 꾸며주니까 뭐가 되겠다?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고 누가 나오냐면 평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평생을 했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실표하고 평생을 했다. 이것도 평생 했다. 뭐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띄어쓰기만 나왔으니까 무조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하고 평생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그리고 7번은 감탄사랑 명사가 됩니다. 만세 부를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세를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럼 위에 거는 뭐였다? 감탄사가 되고요. 밑에 거는 명사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갑니다. 8번. 마지막 이제 8번. 8번도 중요한 편입니다. 그총 8개, 이게 한 10개 있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 하면 보통 8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은 동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랑 형용사랑 겹치는 게 있죠. 동사이면서 또 형용사가 되려는 게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받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박는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되겠고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불이 달이 박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불이 박다. 여기 능이 안 붙으면 뭐가 되겠다? 형용사가 됩니다. 그 동사 형용사를 나누는 기준 아까 배웠었죠. 무조건 능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되겠고요? 동사가 되겠고요. 안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되겠다? 형용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하시고 아니 진짜 안 일어나네.
네, 그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독서 숙제 해갖고 오신 거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자. 아닙니다. 누가 앞에 네, 진도를 빨리 오늘 10시 보니까 15분 정도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뿅.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다. 이걸 시켜야 됩니다. 지금 바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오, 저기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오늘 일단 모의고사 주는 거에서 공부해야 될 때 상사별로 시킨다. 일단 다 가르치긴 했는데 통보고사하고 상사별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같은 어우씨.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상사별로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 아니 그거는 통보고사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두 가지 하면 돼요. 상사별로 여기 있나? 상사별로 상사별로 여기 있을 텐데. 상사별로 일단 이거 성산별로구나. 여기 249랑 그 다음에 홍보고사 283, 249, 249부터 펴보세요. 249 펴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해? 아이씨 뭐야? 이거 이제 오늘 드리는 모의고사에 있는 거라서 지금 오늘 드리는 모의고사 없으면 안 하겠는데 내가 모의고사 우선으로 먼저 뽑아드릴 거라서 보세요. 일단 뭐 내용은 쉬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고요. 우선은 인간 이별 만사 중에 인간 이별가가 역시나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별의 모든 이유 중에서 독수공방이 더욱 서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수공방은 세모치고 별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혼자 있는 외로움이죠. 혼자 빈방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로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더욱 뭐하다? 서럽다가 되어 있습니다. 상사 불견 역시나 그리워하지만 뭐하지 못한다? 그리움. 그리워하지만 역시나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음이 되겠습니다. 그리움은 있지만 어쨌든 볼 수가 없는 걸 상사불견이라고 합니다. 인의 진정, 참된 마음을 누가 알리?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없음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서리법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 다음 맺힌처럼 이렇게 저렇게 허튼 근심 다 훑쳐 던져주고 역시나 서름 세모 그 다음에 근심 세모가 되겠습니다. 자나깨나 님을 못 보니 가슴이 뭐하다? 답답하다에다 세모가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는 다 이걸로인한 뭐가 되겠습니까? 슬픔, 근심, 답답함이 있었고요. 어린 양자 이건 눈의 어린입니다. 여기다가 눈에라고 쓰면 돼요. 눈의 어린 양자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소리가 눈에는 어쨌든 앞만 보이는 거 다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음성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듯하고 그 다음에 귀에 뭐하는 듯하다? 들리는 듯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다 님의 소리, 보고 싶다 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거는 도치 대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치 대구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리움을 갖다가 더 강조하고 있고요. 운율형성은 늘 따라다니는 거니까 됐고요. 비나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 해주소서라고 썼으니까 여기서 뭐 들어가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전생 차생 나왔으니까 끝났죠. 또 무슨 사상이 되겠습니까? 네, 윤회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어쨌든 윤회였었고요.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 그리워하는 상사,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움과 어쨌든 서로 생각. 그 다음에 한때 만나 잊지 말자고 100년을 기약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다 언제인 거예요? 과거에 지금의 사랑을 갖다 드러내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랑 이제 과거를 비교하겠죠. 여기도 더 이어집니다. 사실은 밑에도 지금 보면 처음 이별 말자 처음 맹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어쨌든 사랑이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밑에 보시면
죽지 말고 한 데 있어 이별 말자고 처음한 맹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처음 맹세 동그라미 백년기약도 동그라미였던 거죠. 여기 다 사랑했던 거. 청금 주옥은 그냥 보물이에요. 보물은 귀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일불 관계하랴. 역시나 관계 하나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보물도 상관없고 세상이라고도 상관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원이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여기 물에다 동그라미 사랑이 모여 산이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무슨 법이 쓰였고요? 대국법이 썼고요. 결국 깊어진 사랑을 갖다가 뭐에 비유했다? 사랑을 자연물에 비유했습니다. 사랑을 비유했다는 거였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 대상을 갖다 뭐했다? 구체화했습니다. 물하고 산으로. 그래서 무너질 줄 몰랐는데 끊어질 줄 누가 알리? 그렇지만 끊어질 줄 누가 알리? 끊어질 줄 몰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뭐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서리법이었었고 끊어질 줄 몰랐다라고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사랑이었던 거였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거죠.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역시나 영원한 사랑을 갖다 생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화우조차 이거는 조물주가 되겠습니다. 조물주조차 시세마고 귀신조차 방해받는다가 되겠습니다.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희진다는 거. 그래서 1조당분 이별 후에 여기 이별에다 다시 세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세마고 이게 이제 뭐의 원인이었다고 보는 거야 얘는? 이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조물주가 시세겠고 귀신도 방해를 놨기 때문에 결국 나는 누가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인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시조차 근접하니 그리고 여기를 두 줄 묶은 다음에 우리 맨 앞에서 아직 안 배웠나? 황계사가 있습니다. 황계사와 어쨌든 유사 구절입니다. 유사한 구절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런 구절이 많이 쓰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문과 이별하니 소식도 끊어졌고요. 오늘이나 소식이 올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 세월이 절로 간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죠. 사실은 여기까지였었고요. 그만큼 이별로 인한 뭐가 되겠습니까? 슬픔이었던 거였었고요. 여기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었죠. 이별, 시간, 지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는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옥빈 홍안에 뭐했다? 늙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젊음에서 이제 늙었다는 뜻이죠. 그동안 이제 젊었었다가 이별한 다음에 이제 뭐했다?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였었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줄 묶은 다음에 또 대문법이었었고요. 오동추야 밝은 달에 밤은 어이 빨리 가며 그럼 이거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 했었고요. 요거는 가을, 오동나무 가을밤. 그 다음에 푸르게 우거지는 것과 향기나는 푸른 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름입니다. 여름의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이렇게 늦게 가는 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의 흐름입니다. 대국법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시간 흐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일의 상사 알면 상사는 어쨌든 서로 그리워하는 겁니다. 님도 응당 늦게이다. 독수공방 홀로 앉아 반야 잡는 벗을 삼아. 반야 잡는 별표죠. 객상입니다. 객상. 깊은 밤에 어쨌든 쓰러지는 불빛입니다. 역시나 애상감을 갖다 노화시켜요. 애상감을 갖다 높입니다. 그 다음에 일총간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다. 아이고야. 네, 나중에 이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물이 나니,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이다. 가슴 속에 물이 나서 결국은 한숨이 나왔고요. 또 눈물이 또 뭐가 되면 바다가 되면, 그러니까 이 눈물이 어쨌든 가슴 속에 우리 한숨이 되고 눈물이 바다가 되면 여기는 과장법. 배를 타고 아니 가야 한다. 서리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숨 끝에 또 이번에는 뭐가 나요? 불이 나면 님의 옷에 어쨌든 당기려 불을 붙이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약간은 또 무슨 법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간 연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연습법은 아닌데 어쨌든 눈물이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었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돼요. 눈물이 1촉만장 썩은 물이 솟아나서 눈물이 돼서 눈물이 바다가 되면 배 타고 간다. 여기도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한숨이고 한숨 끝에 불감의 이명세 딴데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연결을 잘 보셔야 돼요. 위에 거랑 세 번째 거, 요거랑 네 번째 거가 연습법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슬픔과 뭐가 되겠습니까? 약간의 원망이 되겠습니다. 옷에 땡긴다고 했으니까 입을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원망입니다. 그래서는 밑에 교태겨 웃던 웃음 생각하니 여기는 과거, 교태겨 웃던 웃음은 과거입니다. 그 다음 목이 맨다는 현재가 되겠죠. 역시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거 잘 안 나오는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척, 이게 과거야. 지척에서 함께했던 곳이 천리가 됐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현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웃음은 동그라미, 목이 맨다 세모, 지척은 동그라미 가까운 곳이거든요. 천리는 먼 곳이 되겠습니다. 지척은 가까운 곳이라고 알 것 같아서 냈던 겁니다. 되어 바라보니 아마하다, 어둡다 라는 뜻이었던 거죠. 어둡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낚시 상사별곡에서의 99% 정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만척천이에서 나와요. 이거 질투의 대상이라고 하면 망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만척,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만장이에요. 만장에 1000명의 여자를 그려내는 봐. 이게 뭐냐면 만장에 1000명 여자가 있습니다. 1000명 여자분들. 근데 이건 다 누구냐면 화자의 다양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님이 찾아간 여자들 또는 질투의 대상, 대동강에 있었던 그 꽃처럼 서경골목에서 그렇게 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는데 한 붓으로 그릴 수 없다. 서리법. 그러니까 만장에 그려진 1000명의 여자인데 그만큼 화자의 다양하게 어쨌든 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화자인데 다른 여자라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날개붙이 학이 되면 학은 역시나 별표, 동그라미 치고 별표죠. 이거 화자의 소망입니다.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 가니, 역시나 날아가다 아니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날아가서 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화자의 소망이 있었고요. 산은 척척, 세모 쳐야 되겠죠. 세모 치고 별표. 그 다음에 고개 지고 물은 세모 치고 별표. 중중을 넣어 그널 되어, 이거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널이 되니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 여기는 뭐 자조, 자책이죠. 그리고 또 없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자조, 자책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뒷장 기분사했지롱. 그런 다음에 밑에 꽃은 피어 절로 지고 해도 다 저물었다. 요거는 뭐였었어요? 꽃이 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흐르렸었고요? 여기는 계절. 그 다음에 해도 저물었다는 여기서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입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다 뭐였었어요? 둘 다 하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였었어요? 애상입니다. 애상수정사였죠. 애상감을 갖다 심화시킵니다. 둘 다 하강이에요. 공교롭게도 대국법이었고요. 그래서 초로 같은 인생 무슨 죄를 못 쫓는가?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겠습니까? 자조. 바람이 비어 구준 비와 또 하강입니다. 그쵸? 여기도 그냥 절로 지고 세모 저물 걷다 세모인데 여기도 구준 비 세모 구름 끼어 저물 달에 대가 되겠습니다. 다 세모입니다. 그쵸? 이거 다 뭐가 되겠다? 지금 세모 친 거 하강이었습니다. 애상감을 심화시킵니다. 오락가락 빈 마음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서성이며 임계신대 바라보니 인의 상사, 인의 그리움이 허사다. 역시나 다 헛됐다라는 뜻이죠. 헛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공방의 미인, 빈 방에 아름다운 여자가 혼자 그리워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건만은
나 혼자 그리워하는가? 님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님도 나를 그리워하는가? 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빛을 다니는가? 라고 해보고요. 남을 사랑하시는가? 그 다음에 산뒤하고 길을 들어 놓을 줄 모시는가? 이거는 나에게 오는 길입니다. 오는 길을 들어 놓으실 줄을 모르는가? 똑같은 거 하나 더 반복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 님에 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의심이 되겠습니다. 의심, 이게 네가 아까 그 의문, 의심.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원망이 되는 거였어요. 가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오는 길은 아마 뭐 할 것이다? 묻을 것이다.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까? 역시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쨌든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오늘 드리는 모의고사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280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하나 더 해야 돼. 하나만 맞아 283 와 잠시만 목이 283 이걸 해야지 모의고사 잘 돼. 못 풀어도 돼. 아니 엄청 빨라. 이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제목이 뭐야? 이거 너 아는 거 그나마 좀 짧네. 이거 짱 쉬워. 네, 이미 다 배웠어요.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네, 흥부부사입니다. 흥부부가 나왔으니까 뭐를 갖다 모티프로 하고 있다? 고전수설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다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동그라미죠. 택배박스 까기 전에 웃음살입니다. 어때요? 행복한 거였었고요. 이 작품은 정신적 가치랑 물질적 가치를 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였었고요. 밑에가 해석이 안 되는 말인데 금이 문제가 아니다. 황금베이 사기 문제가 아니다가 됩니다. 서류법이 쓰였고요. 당연히 위에 게 정신적 가치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가치다? 물질적 가치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지 물질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가진 게 있으면 다 선생님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웃음의 물살이 동그라미죠. 반짝이면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들이 뭐였다? 정신적 가치였었고요. 세모 친 것들이 어쨌든 물질적 가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는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떡방아 소리랑 없는 떡방아랑 손발 다는 처지는 가난한 흥부 부부를 뜻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밥 타면서 서로 같이 웃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거울처럼 웃어주는 사람들, 흥부 부부를 비유했던 거였었고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뭘 나눴을 거래? 구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이과감성에서는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로 얼굴 몇 자예요?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먼 물살에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불살을 지었다고 해야 합니다. 이 본 웃음불살이 동그라미였었고요. 사실상 정신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내 꼬맹이들이 롯데월드 가야 되는데 롯데월드가 가고 싶으시대요. 가야지. 사물 가까이 재밌었대요.